안녕하세요. 인기텐 아이비오 이철입니다. 예, 먼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추천해 주신 저희 박승아 스폰서님과 또 이를 수락해 주신 강현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좀 익숙지 않은 컴퓨터와 생소한 줌 강의인 만큼 좀 우당탕탕해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10년 후라는 책의 1장 소개입니다. 뭐 지금 화면에 띄워놨지만은 이 저자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우리 인기텐의 최고 경영자인 박진희 의장님이십니다. 그, 이 앞에 보면은 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라.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잘 못하는 부분이죠.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뭐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 핵심을 피해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어, 이 일장은 프롤로그와 그 13개의 제목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편의상 제가 이 1에서 13의 번호를 붙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의 내용을 읽고 각 단위별로 나름 느낀 점을 첨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롤로그입니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10년 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좀 단순하다.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응해야만 진정한 성공과 미래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세대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자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어떤 추가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책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해법을 제공한다.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 이걸 얻을 수 있는 핵심 원칙과 키워드를 담고 있다. 노력과 전략이 만나 결실을 맺게 하는 그 길을 이 책을 통해 찾아보기를 바란다. 예, 읽기만 하는데도 상당히 떨리네요. 책의 제목인 10년 후라는 말을 듣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아닌 변화로 인한 어떤 희망과 성공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사실 희망보다는 약간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가면서 현실 안주가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음 1장, 바뀐 세상 변하지 않는, 잠시만요. 10년 후에 우리 이제 바뀐 세상에 변하지 않는 우리 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낮은 급여를 수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 방심한다면 다른 경쟁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기준을 낮춰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 기회를 찾아 나아갈 수 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희망이다. 그것이 바로 10년 전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우리의 가치다. 이 말은 상당히 좀 감명하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를 읽고 나니까 10년 전에 제가 무얼 했으나 하는 생각과 은퇴 후 제 인생 이막의 계획 없이 막연하게 살아온 현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의 저는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어렴풋이나마 좀 그릴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좀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의 천적과 대결하며 성장한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인간 사회 속에서도 천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직장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럼에도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쉽게 떠나지도 못한다. 자영업을 시작한다 해도 성공 확률은 낮고 장애물은 끊임없이 다가온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미래를 위해 전진해 나아가야만 한다. 사회의 천적을 만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천적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며 이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독립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고 성공을 향한 길은 더욱 힘듭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뒤로하고 극복해가는 이 성장의 과정은 끊임없는 전진과 실천 속에 이루어진다고 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 스태그플레이션과의 사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물가 상승이 소득 증가를 압도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스태그플레이션과의 사투는 우리가 성장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음.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현실에 맞게 삶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줍니다. 4.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 두 개의 비커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은 우리 인간의 상황과 무척 닮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려 한다. 새로운 일이나 직업에 대한 비난만 하며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위험은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온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오늘을 더 나은 내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변화를 맞이하라. 예, 변화하는 세상에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없을 겁니다.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이 없어진 걸 겁니다.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5. MZ세대의 투자 패러다임. 차보다는 미래를 구매하라. 20년 전에 책에서 언급했듯이 부자는 집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차를 산다. 이제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차를 구매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은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다. 이는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지 않는 지식 없이는 미래의 빈곤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저희를 좀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6. 오늘날의 베이비 부머 세대. 변화에 드리워진 그림자.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나 자신을 위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한다.
식당에서는 로봇이 서빙을 시작했고, 자동차는 전기차로 변화를 맞이하고, 직장에서는 인간보다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과거의 기술로는 이제 점점 더 대처하기 어려운 세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저 역시 베이비 부머 끄트머리 세대인데요. 제게 특히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식당을 가면 키오스크나 또 예전에는 뭐 짜장면 하나를 시켜도 전화를 통해서 하면 됐는데 지금 앱을 이용해서 그 배달을 해야 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방황하는 세대입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이 변화를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7. 기대했던 노후연금. 현실은 어떠한가? 1998년에 저자가 40년 후의 연금은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지금, 이건 책이 쓰여진 시점이겠죠. 우리가 낸 연금에 대한 기대를 높이긴 어렵다. 이미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90에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어쩌면 허황된 꿈일 수 있다. 아마도 15년, 20년이 지나면 각자 도생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수도 있다. 네, 여기를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100세 시대는 20년 전에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120세, 그 이상의 시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머리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00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후를 더 이상 국가나 정부가 내 삶을 그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걸 지적하고 또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 또 스스로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8. 새로운 테크놀로지. 당신의 미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현재 기술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이고 이미 우리 경제 활동에 적응하고 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신기술에 밀려나는 지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행복한 미래를 원한다면 당신의 전문 분야가 미래 산업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네,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아니면 비관. 우리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음,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아니면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는 구체적이고 꼼꼼한 계획. 결국은 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은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공부. 그런 미래를 계획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실천해 나갈 때 일단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장을 봤고요. 다음은 9.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단순한 사용자에서 창조자로. 우리는 달에 착륙한 우주선을 가동시킨 당시의 슈퍼컴퓨터 100대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세대 호모사피엔스이다.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위험을 실감하게 하는 빠르게 발전한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단순한 사용자에서 비로소 창조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렵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용어는 사실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저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자에 지나지 않았죠.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거 주위에서 보긴 했어도 제가 직접 한다는 건 별로 생각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런 신기술의 변화와 중심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과 유행에 휩쓸려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고 남들 따라서 사용하고 소비하는 그런 위험을 맞이하지 않게 신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 저출산의 신호. 젊은 세대의 미래. 어른들은 얼마나 이해하나. 과거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이 보장되던 시절과 달리 직장을 찾기가 어렵고 집을 사기는커녕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것이다. 출산 비용부터 대학 졸업까지 경제적 지원을 할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 저출산의 뼈아픈 현실이다. 여기를 읽으면서도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젊은 세대의 부모이기 때문에, 음,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만 해도 취업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을 가기가 힘들었던 것이지 취업 자체가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취업 자체가 힘듭니다. 소위 이제 자소서라고 얘기하는 그걸 수십, 수백 군데 내면서 그것도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그리고 알바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현실을 보면서 어, 저 역시 제 아이들에게 결혼을 권할 수도 없는 생활이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저에게 한 얘기가 자기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답니다.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금전적인 부분이나 경제적 부분이나 심적으로 그걸 놓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 말을 듣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 부담 주는 부모는 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프면서도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예. 10일 더 이상 철밥통은 없다. 직업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한 번의 취업으로 일생을 보장한다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미래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해야 한다. 지금 배우고 실행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네, 여기에서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니까 어, 저희 시대의 철밥통은 보통 공무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도 한 번 들어가면 평생 함께하는 평생 직장 개념이었고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 보면은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그만두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뭐 적성이 안 맞고 뭐하고. 사실 저희 때는 들어가면 적성이나 개인의 취향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들어가면 뭐 당연히 평생 함께 하는 거고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직장의 동료들이 가족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된 지금 과거처럼 이 느슨하고 수동적인 태도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평생 직장 꿈도 꾸지 말고 새로운 지식이나 능력을
배우려는 그 의욕을 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예, 다음 12. 자영업의 무자비한 실상. 준비 없는 도전은 무엇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5배나 높은 세계 1위 수준이라는 사실은 놀랍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장사나 자영업을 해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가게 주인이 자신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더 큰 빚과 후회만이 남을 것이다. 참, 이 자영업, 뭐 저 역시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은 주위에서도 창업 자금이 크지 않거나 좀 크게 기술이 필요 없이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또 봅니다. 하지만 시작의 흐름이나 정확한 상권의 분석 없이 그저 한번 해볼 만하다 싶어서 덜컥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락이 안 됩니다. 상처만 남긴 채 조용히 이제 문을 닫는 경우죠. 저희 역시도 친구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잘 될 것 같았어요. 막상 해보니까 전화가 안 걸려옵니다. 주문 전화가 걸려와야 되는데 이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겠다고는 이 인큐텐 또 우리의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정말 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공부하지 않는다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맡았던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13. 대기업의 그림자 속에서 펼치는 소비자의 선택. 음, 우리나라는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활기찬 소비 활동이 제조와 유통의 비중이 크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제조와 유통이 50%와 50% 정도였지만 지금은 20대 80으로 유통 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대기업의 상당수가 불과 1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 많은 유통 방식 중에서 일반인이 직접적으로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소매 활동뿐이다. 아이디어가 머리에 가득 차 있어도 자본과 지식이 부족하면 그것은 그저 머릿속의 꿈에 불과하다. 저도 생각해보면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삼성, 현대처럼 오래된 기업도 있지만은 최근에 뭐 쿠팡이나 지금은 조금 지났지만 옥션,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를 보면은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그 대형 유통시장에 뛰어들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도 대안도 없을까요? 물론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참여 가능한 유통사업. 바로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어, 아이템이 있어도 저희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준비해서 움켜쥐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장을 쭉 읽어보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준비하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즉,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우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고민하게 만들죠.
이 2장 소개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1장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럼 전 이만 10년 후 그 1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